2020년, 지금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랑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충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만 콕콕 짚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2026년의 기술은 이제 더는 우리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서 직접 뭔가를 만지고 또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사는 세상이랑 이렇게 정면으로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한 충돌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5가지 장면을 쭉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먼저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또 우리 일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 패권을 둘러싼 큰 싸움까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IT 산업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파도 두 개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 두 흐름을 딱 잡아야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뭐냐면 바로 AI 에이전트의 등장이에요. 이게 뭐냐? 예전 AI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뭐랄까 좀 똑똑한 답변 기계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일을 알아서 착착 처리해주는 진짜 개인 비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요, 바로 AI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로봇이나 기계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가장 먼저 와서 부딪히는 곳,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을지도 모르는 스마트폰입니다. AI랑 우리의 가장 사적인 기기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충돌 지점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애플의 프로젝트 캠퍼스입니다. 아니, 그 애플이요? 자존심을 싹 내려놓고 영원한 경쟁자 구글이랑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아이폰에 통째로 심어서 우리가 알던 그 시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리는 그냥 날씨나 알려주는 애가 아니에요. 이메일을 쓱 읽고 알아서 회의를 잡아주거나 야, 이 사진 좀 밝게 해봐. 말만 하면 사진 편집까지 끝내주는 그런 진짜 AI 비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젠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누가 됐던 최고의 기술을 가장 잘 가져다 쓰는 회사가 이긴다라는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눈을 좀 돌려볼까요? 이제 AI는 우리의 일터로 직접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주 다른 두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쿵쾅거리는 공장 바닥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고요한 중앙은행의 서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는 딱 봐도 알겠지만 몸으로 직접 일하면서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오른쪽, 한국은행의 보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분석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목표도 다르고 풀어야 할 숙제도 완전히 다른 거죠. 우선 현대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피지컬, 즉 물리적인 몸을 가진 AI라는 뜻입니다. 현실 세계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손발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AI. 보통은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휴머로이드 로봇 형태로 나타나죠. 현대차가 바로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차세대 아틀라스 로봇을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날렵하고 정교해졌으니까 이걸로 생산성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조합이 우리 일자리는 어떡하냐면서 로봇 도입을 막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선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2026년 현재 로봇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벽은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인 합의, 즉 사람들 사이의 동의를 얻어내는 겁니다. 자, 이번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 한국은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이 주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우리 조직의 주권을 가진 AI라는 거예요.
외부 인터넷이랑은 선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만의 안전한 성벽 안에서만 돌아가는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데이터가 밖으로 셀 걱정 아예 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은행이 바로 이 소버린 AI를 네이버랑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보키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쓴 첫 번째 사례예요. 정말 놀랍죠? 이 보키는요, 외부랑은 완벽하게 단절된 내부망 안에서 무려 140만 건에 달하는 내부 문서를 싹 다 학습해서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분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급 비밀 데이터를 철통같이 지키면서 AI의 능력은 마음껏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소버린 AI가 가야 할 길이고 아마 표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죠. 개별 회사를 넘어서 AI의 미래, 과연 누가 먹을 거냐를 두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AI 모델들의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모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던졌어요. 챗GPT는 이제 4등짜리 모델이다. 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챗GPT가 거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정말 도발적인 발언이죠. 이 한마디가 지금 AI 세계의 왕자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오픈 AI가 혼자 다 해먹는 그런 무대가 아니에요. GPT 성능이 좀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앤스로픽의 클로드로 막 갈아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절대 강자는 없어요. 모두가 왕자를 노리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치열한 AI 모델 경쟁에서 이기려면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밑을 받쳐주는 인프라예요. 자, 1단계. 육지 통신이 우리 몸의 혈관처럼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쫙쫙 보내주고요. 2단계, 이 빠른 피를 공급받아서 피지컬 AI 같은 똑똑한 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이 모든 걸 뛰게 만드는 심장. 바로 2나노미터보다 더 정밀한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스마트폰, 공장, 중앙은행,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까지 이 각각의 충돌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이 시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현실과의 접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술이 드디어 그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과 딱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몸을 얻고 있다는 거. 스마트폰 속의 비서든 공장의 로봇이든 이제 AI는 손에 잡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둘째, 보안이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무조건 성능이 최고인 것보다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랑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이제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이제 우리가 부려먹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는 이 새로운 파트너와 어떤 조건으로 함께할 건가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 여러분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